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민감한 사드 문제를, 그리고 아베 총리와는 더 민감한 위안부 재협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과연 새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중국과는 사드를, 일본과는 위안부를, 문 대통령의 전화 외교, 새 정상이 각각 통화를 나눴던 내용을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문재인 신임 대통령에게 처한 외교적 현안입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할 텐데요. 먼저 한국과 중국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40분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40분, 통역을 감안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 통화 내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에 관련한 중국 측의 중대 우려를 중시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시진핑 주석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잘 하려면 우리 말 들어. 사드 그 장비 빼시오. 뭐 거의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관련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일단은 사드 보복 조치부터 푸시오.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를 볼까요? 11일 오후 25분간 아베 총리와는 통화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통화를 안 했어요. 아베가 위안부 합의, 전임 정부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착실히 이행하시오 라고 말을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 합시다 라고 아베 총리가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북핵 등에 대해서는 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정성희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현안, 일본과의 외교적인 현안, 벌써부터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이제 위안부 합의부터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한일 간의 가장 큰 현안인데, 우리는 지금 지키지 못하겠다.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모든 사람들의 공약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빼고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현안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협상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일본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일본 여당, 자민당 물론이고 모든 언론들이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한일 위안부 협상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재협상을 저쪽에서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는 어떤 합의된 협상을 지키지 않은 나라라는 그런 평가는 받게 되겠지만, 국민의 요구사항, 정서상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그래서 위안부 협상은 지켜지지 않은 채로 한일 관계는 일종의 냉각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냥 문제는 문제 있는 채로 북핵에서는 공조를 해야 되는 일종의 관리 체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상호 모순적인 체제로 들어갈 것 같다. 위안부 협상을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반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하자라고 제안은 하겠지만 일본에선 받아들이지 않겠고,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냉각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고, 중국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임태훈 실장님,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내심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근데요, 중국도 우리 상황을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사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철거한다든지 이러기는 어려울 것인데, 중국 측에서도 뭔가 좀 명분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싶어 하고, 우리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다들 철수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뭔가 명분을 줄 수 있는 걸 찾는다면은 접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크게 보면요. 과거 우리 다른 정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미국, 중국하고 관계가 동시에 좋을 때는 일본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일본은 자기들이 소외되는 식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 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우호적으로 끌어나가면은 한일 관계도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 그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최악이 될 때는 미국하고도 관계가 별로고 중국하고도 관계가 별로일 때는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우리는 미국하고 아주 가까우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향해서 이쪽으로 따라와라라고 압박을 넣는 거 그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에도 아베가 메롱메롱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랑 우리가 더 친해,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집권 한 몇 달 예. 사이에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면은 저는 한일 관계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 생각해요. 일단은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먼저 더 챙기시라라는 당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희 전 대변인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호 청와대가 처한 정말 냉랭한 외교 안보 현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측에 대해서도 할 말 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예, 우선은 저는 미국 대통령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고 중국, 일본 다 했는데 우선 정상 간의 대화의 통로를 터놨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덕담도 주고받았고 또 기대도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전 조금 전에 윤태곤 실장이 중국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돌릴 수 있다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당선되기 이전에 끊임없는 시그널을 줬었어요. 입으로 드러내놓고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못했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했고 국회의 비준을 받겠다고 얘기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시진핑이 먼저 전화했다. 우리가 전화를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청와대에서는 중국 수상이 중국 최고 책임자가 우리한테 먼저 전화를 해온 경우는 이게 처음 거의 유일한 거보다 하고 거의 자랑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예. 문제입니다. 일종의 자존심 싸움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못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아까 일본과의 문제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거기 한마디를 더 붙인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 고노, 무라야마, 다마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 수준이 뭐냐면은 일본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선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 달라질 수 없죠. 이 문제 가지고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는 그 따뜻한 어떤 안도감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정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놓은 약속이거든요. 불가역적 그리고 최종적 결론이라고 결론을 냈었고 그때 당시에 미국도 환영 성명을 냈었고 유엔도 환영 성명을 냈었고 성명의 내용보다는 합의의 내용보다는 양국 사이에 그것이 맺어진 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예.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한 정말로 현실적인 예, 맞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